네, 안녕하세요. 신냉전이 하루하루 깊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 묶음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노니까 이걸 제압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그 화력이 제대로 되는 중화기들, 그러니까 로켓포라든지 그 다음에 탱크라든지 자주포 이런 것들이 상당량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그 입지가 강해지는 나라거든요. 지금 다들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다들 이렇게 망할 때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운 내서 버텨가면 완전히 이제 국가 힘이 차원이 달라지는 상태로 진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또 함정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심각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신냉전은 앞으로 10년, 20년 갑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도 이게 만만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중국도 그러니까 이 냉전이라는 게 이제 고립화시켜서 힘을 빼는 게 냉전이거든요. 이거 약간 하루아침에 결판이 안 난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금융, 무역 제재, 이때 무역에는 이제 부품, 기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공장도 제대로 못 돌리는, 가스도 제대로 못 돌리는 뭐 이런 비슷한 사태까지 나고, 그동안 썼던 서방제 무슨 그 밸브라든지 플랜트 부품들 이런 거 다 러시아에서 직접 깎고 만들어야 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견제 압박 속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올해 재정 적자가 약 8천억 달러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싱가포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냐면 올해 중국의 금융권의 신규 대출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조달할 것인가? 이 재정 적자에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지방정부의 세수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해 갖고 땅 그 매각해서 얻는 돈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완전 죽어버려서 지방정부 재정도 엄청난 적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 메꾸는 방법이 지금 참 마뜩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버리게 되면 통화 증발이 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림으로써 이제 기업이나 돈을 써야 될 민수 부문에 돈이 말라버려 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저거 되죠. 저기 경기 침체가 와버리죠. 중국은 아주 제대로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자기 문제. 이런 상태에서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만 이제 러시아는 안중도 없습니다. 중국의 대형 발작을 막기 위한 억지력, 디터런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서 우리 옛날에 불검 사업으로 우리한테 군사기술 유출시켰듯이 이제 중국, 터키, 북한으로 군사기술 유출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남은 러시아 무슨 군사기술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유출될 만한 거 다 유출됐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 하나, 지르콘 뭐 이런 거 하나 남았나 그래요. 근데 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투기 엔진 뭐 이런 거 좀 남고 그랬는데, 그거 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는. 전투기가 성능이 부족하더라도요, 레이더에서 먼저 잡히면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요새 전투기들이 옛날보다 속도가 늦어요. 그 전에 70년대 이때는 막 비행기 몸집을 키우고 빠르고 이런 거를 중시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연비 좋고 적절한 속도인데 아주 고감도 레이더와 그러니까 저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우리 것도 그렇고, 우리 이제 개발 중인 것도 그렇고, 타우러스 그렇고, 500km를 날아가잖아요. 500km를 날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서해 쪽으로 300km 정도, 350km 정도 가다가, 그러면 아직 저 중국 그거 영공 아닐 거예요.
거기서 놔버리면 북경에 들어가거든요. 타우루스가 그렇습니다. 500km 날아가니까. 그래서 미사일,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속도 무조건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신냉전에서 이제 끝판왕은 지금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한 NGAD, 이게 한 대에 뭐 4억 불, 5억 불, 6억 불, 7억 불 갈 그런 비행기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갈 겁니다. 6세대 전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참고로 이제 이 NGAD하고 오른쪽에 냉전 때 끝판왕이 있어요. 지금은 다 퇴역했는데 F-111. 이게 20톤을 적재를 해요. NGAD도 20톤 이상 적재합니다. 저거 20톤 정도 적재할 거예요. 10톤은 훨씬 넘고요. 우리 개발하고 있는 KF-21이 한 7톤 반 정도 적재할 텐데 그거 이 F-111이 그거 3배 적재했거든요. 거의 거기 육박할 거예요. NGAD도 적재 많이 해요. 음속에 2.5까지 날고요. 2만 미터 고도까지 해서도 날고 그리고 특이한 게 6,000km를 갑니다. 이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이요. 이 NGAD가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짚어드렸죠. 태평양 정구, 인도 태평양 정구. 그건 즉 중국이에요. 인도 태평양 정구를 겨냥을 하고 오키나와나 괌에서 떠서 작전을 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6,000에서 8,000km예요. 지금 F-35나 F-22는 전부 3,000km밖에 안 돼요. 3,000km 정도 이착저착이어갖고 그런 장거리 출격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전장을 그거를 만들었던 당시에 1990년대에는 전장을 유럽에서 유지될 거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게 주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하면 괌이나 알라스카에서부터 날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6,000, 8,000km는 돼야 지금 F-111처럼 그리고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냉전 끝판왕 NGAD는 다시 그런 장거리 그리고 아주 중량을 많이 적재를 하는 그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신냉전 시대에서 한국이 4차원에 걸친 억지력을 제공을 하거든요. 우선 첫째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우리가 한반도가 중국의 급소에 위치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주한미군과 함께 하고 있고 주한미군 안에 심지어는 저희는 포항에 해병대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베이징까지 976km밖에 안 됩니다. 샹하이까지 816km, 셴첸까지 2028km밖에 안 돼요. 강정기지에서 베이징까지 1168km, 샹하이까지 528km, 셴첸까지 1700km밖에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완전히 중국의 턱 밑에다가 비수를 겨누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본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작년인가에 하이코인가 그래가지고 극초음속 발사체 실험 성공했죠. 그게 이제 최저 속도가 극초음속이 5km예요. 극초음속은 이제 최저 속도가 5km 좀 나오는데 음속의 5배 이상.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 최소치 기준으로 해서 시속 6,000km. 이게 불곰 때 러시아에서 기술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게 오닉스라는 건데 야혼트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이걸 캬혼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덕 중에는. 그러면 극초음속 시속 6,000km짜리로 우리가 미사일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베이징까지 한 6분의 1 정도니까 10분이면 간다는 소리죠. 서울 근처에서 캠프 험프리에서 때리면 평택 인근에서 때리면. 그러니까 이게 인천쯤에서 때리면 더 빨리 가죠. 인천에서 가면은 한 8분이면 갈 겁니다. 7, 8분이면. 탄도 말고요. 그냥 극초음속. 탄도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의 급소에 이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한국도 무시무시하고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도 무시무시하고 그게 딱 이렇게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 자체가 중무장에 있죠. 한국인한테는 이게 우리는 뭐 제일 얌전한 이웃이 그나마 얌전한 이웃이 일본이니까.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세 개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생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북아를 괴물방이라 그럽니다. 다른 데 가면 일본도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 국제 그 글로벌 파이어링 파워인가 GFP라는 그 세계 군사력 그 순위 매김하는데 보면 일본을 5위인가로 꼽아요. 우리를 6위로 꼽고 저희는 이제 요새 너무 해공군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5위, 일본이 6위일 겁니다. 근데 1위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빼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4위에 가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일본 우리가 제꼈다고 한다면 해군과 공군에서 아직 못 제꼈으면 5위에 가 있는 거고. 근데 조만간에 지금 해군력, 공군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제끼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미국 빼고는 여기 다 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미국 빼고는. 동북아시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생사의 문제죠. 저는 이거를 이제 Fortress of Free Individuals, 그러니까 자유개인의 요새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이유는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940년부터 있었으니까 저게 82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민주주의의 무기고. 플러스 우린 자유 개인의 요새, Fortress of Free Individual이죠. 여기 무슨 총을 들 수 있는 남성이 한 1,000만 명. 그 다음에 총은 저는 총 잡겠다. 그럼 당신 나이 많으니까 그냥 질서 정리하고 구호품 날르고 운전이나 좀 하셔. 어르신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까지 하면 한 추가로 한 5, 600만 명이 더 되겠죠. 60대 이상, 70대 중반까지 보통.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 무기도 무시무시하죠. 위성, 군사 위성, 탄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미국의 MD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MD가 미국과 이미 연동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MD가 미국의 어떤 지역의 MD보다 더 센 MD입니다. 3계층 위로 되어 있으니까 사드가 담당하는 고고도.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아마 개발 성공했을걸요. 더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일단 천궁이 담당하는 중고도, 그리고 그게 뭐죠? 퍼싱인가? 페이트리어트가 담당하는 저고도. 근데 천궁은 페이트리어트 여기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LSM이 이제 거의 고고도 다 육박하고 할 거예요. 중고도인데 고고도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중고도 이하 저고도의 천궁과 페이트리어트고 그 두 겹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중고도와 고고도 사이를 천궁과 LSM이고, 그것도 두 겹이죠. LSM 지금 배치됐나? 이제 개발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는 고고도, 사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이미 MD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몇 개 나라 안 갖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그걸 우리께 전 세계에서 지금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막 찍어내고 있어요, 이거 그냥. 전체 배에도 깔고, 육지에도 깔고, 차량에도 달고, 뭐, F-21 비행기에도 달고, 마음대로 달고 있어요, 이거. 한화 감사합니다. 한화가 소재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지스. 우리 보통 이지스 구축함 그럼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찍는 배마다 다 이지스 만들고 있잖아요. 이지스가 이게 그거거든요. 미사일 잔뜩 집어넣고 배에다가. 그 다음 레이더 좋은 거 띄워놓으면 그게 이지스예요. 그게 이지스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배를. 아마 미사일 요번에 7월 달인가 진수되나? 정조대왕함 하나 진수되잖아요. 8,000톤급. 그거 미사일 다 채워넣는데 한 5천억 들 겁니다. 배 하나에 들어가는 미사일 채워넣는 게 한 5천억 들어요. 그 중엔 뭐 탄도미사일도 여러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MD를 위한 미사일도 잔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잡는 미사일, 또 배 잡는 미사일, 잠수함 잡는 미사일. 잠수함도 미사일로 잡아요. 미사일로 뿅 쏴갖고 수백 킬로 간 다음에 낙하산 타고 톡 떨어져서 낙하산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뢰로 가서 잡아요. 홍상어인가 뭔가 그래요. 굉장히 힘든 기술이거든요. 아무튼 살벌해요. 여러 가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그 고고도 드론, 그 다음에 우리 이름 중고도 드론이나 고고도 드론이나 한 2, 3천 메타밖에 차이 안 나요, 고도. 중고도도 만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거 세트로, 고고도 드론 글로벌 호크 같은 거 세트로 사면 1조 넘어가죠. 그런 거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 중고도 이제, 우리. 그 다음에 극초음속 기술 갖고 있고, 드론 기술 좋고요. 드론 가지고 멈트하죠. 그러니까 Man Unmanned Teaming,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비행기와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작전, 유무인 융합 작전. 그러니까 비행기와 드론, 그 다음에 뭐 차량과 무인 차량, 뭐 이런 식이죠. 배와 무인 배. 이미 우리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순시선이라 그러나 뭐 제일 작은 배. 그거 이미 무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뿐만 아니죠. 데이터 링크. 이게 그 안 보이는 그 1등 자산이죠. 데이터 링크가. 그러니까 위성에서부터 이 전체를 하나의 링크로 개인 화기까지 엮는 그거가 돼 있는데 그걸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쓰는 링크 중에 데이터 링크 16번인가를 우리가 미군이 할당해 줬을 텐데 그거랑 연동하는 K-링크를 따로 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데이터 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위성 띄워가지고 한국 포지셔닝 시스템, 그러니까 GPS가 아니라 KPS죠. KPS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막 가는 말로 미국 GPS 끊겨도 미국이 제공하는 군용 GPS가 끊겨도 우리 KPS로 한반도일 땐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5세대 전폭기, 뭐 4.8세대 전폭기, KF-21, 엊그저께 소해선 됐잖아요. 근데 자유세계에서 소해선, 기뢰 제거선을 가진 데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띄우는 거, 혹은 저 요격미사일 띄우는 거, 그 다음 혹은 대함미사일. 생각을 해보세요. 대함미사일이 저희가 지금 초음속을 갖고 있거든요. 초음속 대함미사일 한 방이면 저것도 끝납니다. 저기 뭐야, 그 항모도 끝나요. 그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SLBM 관에다 넣어가지고 잠수함이 몇 개 갖고 있다가 물속에서 딱 보고 있다가 중국 항모에 쓰면 중국 항모 그냥 격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저게 굉장히 고난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수직 발사관이요. 그러니까 뭐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 이제 TL이 되죠. 텔이라 그러나 그렇죠. 그 쫙 발사대에 세워놓고 쫙 쏘는 거. 대한민국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쏴요. 이걸. 이게 저기 러시아 기술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영향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제 함정에서도 함정 갑판을 한 절반은 저게 덮고 있어요. 요새 함정들. 그래서 저게 그 안에 탄도미사일부터 줄줄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배값보다 미사일 값이 비싸게 먹겠어요. 저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뭘 진수했는데 그게 뭐 호위함인가 뭐 한 2,000톤급이에요. 2, 3,000톤급인데 거기에도 저 비싼 저 VLS랑 저걸 잔뜩 채워놨더라고요. 미사일을. 그러니까 배들이 다 수직 발사관에 저 수직 발사관이요. 그 로켓가 뿜는 열을 감당을 하면서 옆에 발사관 쪽으로는 열이 안 통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래서 저기 복잡한 모양이에요. 저게. 저 다 갖추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MLRS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그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차에 싣고 다니는 거 이동식 미국의 그 MLRS 들어가서 좋다고 하고 있는데 하이머스가 들어갔죠. 작은 거. 큰 거는 비행기로 못 날르니까 하이머스는 작아서 비행기로 날르거든요. 긴급 공수해서 들어갔는데 엊그저께 들어가서 전장에 나타난 게 엊그저께 처음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뭐 그거 하나 왔다, 2개 왔다, 3개 왔다 해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는 저게 천지사방으로 차량으로 따져서 저거 수백 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천무가 저건데 천무가 탄도미사일도 쏘고 로켓도 쏘잖아요. 같은 시스템에서 뭐 채우냐에 따라서 저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MLRS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핵을 사용 안 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세계 2위예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건
미국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밖에 없어. 근데 이미 너무 치명적인 무기를 우리가 잘 만들고 있어서, 그리고 잘 갖추고 있어서 몇 년 안에 저기 뭐야, 그 우리 KDDX 구축함 사업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이 KDX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 번 게 KDDX인데 그것까지 끝나고 잠수함 몇 척 더 집어넣고 뭐 몇 가지 더 고쳐지고 나면, 그리고 KF-21 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KF-21이 F4, F5 옛날 비행기도 교체하는 건데 F-16보다도 좀 좋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리고 F-35까지는 아마 좀 따라가기 힘들 거고, F-35가 하려는 일은 아니에요, KF-21은. 그거보단 좀 못 미쳐요. 근데 가성비가 좋아서 가격 대비 그 정도 나오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쟤들 제친다는 소리예요, 중국. 거기다가 이제 가성비 높은 무기 수출국인데, 지금 저희 무기 수출이 올해 현재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금수당에 있어서. 그러면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통계가 딱 올해 말로 끊고 나와서, 올해 지금 러시아가 3월부터 금수당에 있으니까 이 금수 조치 어길 만한 깡다구 있는 나라는 없거든. 그러면은 내년부터 따지면은 내년에 올해 거를 통계를 내보면,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이나 독일이 비슷비슷하고요. 그 아래가 중국이에요, 이제는. 2021년에 이미 그래요. 그러면 독일이 우리보다 2021년에 앞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위예요. 그런데 올해 아마 독일 제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미국, 프랑스, 한국 3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무기 수출국으로. 몇 년 안에 프랑스까지 제껴버릴 거라고요. 그럼 러시아, 중국은 빠지는 거니까, 이미 중국은 무기 수출 못하고 있고 러시아도 못하게 되니까, 서방제 전자부품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무기를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칩 하나 제대로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 오는 거예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미국 다음에 프랑스 아니면, 우리가 몇 년 안에 프랑스를 따라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다음에 우리란 소리죠. 세계 2위 무기 수출 국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거를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비교적 합리적인 나라들, 그런데 미국제 비싼 무기, 유럽제 비싼 무기는 쓰지 못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싼데 유지비가 작게 들고 서비스가 좋고, 그다음 포탄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채워서 쓰는 포탄이나 미사일이 싸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이렇게 맞춰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주게 되니까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될 수 있죠. Arsenal of Democracy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미국의 군수산업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미국의 군용기의 메카, 군용기의 독점적 사업자인 럭키드 마틴하고 KAI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그 특유의 약점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걸 우리가 메꿔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R&D하고 같이 판매하고, 근데 제조는 한국 쪽에서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씩 요번에 에이사라든지 또 몇 개, 오늘 소개드린 몇 개 이런 게 첨단 모듈들을 우리가 한 방씩 지르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또 첨단 모듈, 첨단 시스템은 미국에 원하면 팔아주고. 우리가 영광이죠. 예. 자, 민주주의 무기고란 말은 누가 언제 나왔냐? 82년 전에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데오로도 루스벨트가. 이게 이제 당시가 미국이 유럽에서도 전쟁을 안 하고 있었고, 태평양은 당연히 전쟁 안 하고 있죠. 1941년 12월 1호부터
만 1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같이 미국이 참전한 거예요. 이 연설을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돼야 합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각오와 절박함과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한 15초로 앞부분만 좀. 목소리가 근데 이제 매력이 없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러다가 1944년, 45년에 취임하고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이제부터 한 5년 후에 이제 숨지는 사람이에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매력이 없더라고. 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 For us, this is an emergency as serious as war itself. 네. 자, 한국의 이제 무기 기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모든 종류의 산업 기반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융복합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프로젝트 관리하고 아주 철저하게 제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세일즈 할 줄 알고 고객 지원할 줄 알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이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러시아가 뭐 힘이 좋아서 뭐 우크라이나 다 무찔릅니다. 요새 무기는요. 러시아 무기는 치지도 않아요. 이미 그 지능과 정밀함이 이게 저걸 넘어서 있다고요. 이 러시아나 이제 중국과 같은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애플리케이션에 강해요. 어느 한 무기 그 자체. 그런데 이게 막 창의적으로 막 융복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술이 여기 적용되고 여기 있는 기술이 여기 적용되고 이러면서 튀어나가는 건 이거는 자유세계 쪽 무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뭐 베트남보다도 국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개고생하는 거 보고서 이제 러시아 무기 끝났다. 러시아 무기 끝난 거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엑스칼리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미국제 포탄이에요. 한 요새 가격이 떨어져서 한 발에 한 8천만 원 1억 할 겁니다. 한 50km, 100km 날아가서요. 155mm에서 쏜 포탄이 50km, 100km를 날아가서 그러니까 보통 포탄이 포물선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활강해 갖고 수직으로 떨어져요. 왜 수직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어떤 건물이 쟤들 헤드쿼터야. 딱 거기 옥상에 떨어뜨리게 되면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하게 이중 신관을 쓰게 되면 이중으로 터지게 만들어 놓으면 딱 155mm 그 무서운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쏙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안 다쳐. 이런 지능성이 없으면 지금 러시아 욕먹듯이 한 도시 전체를 다 폐허로 만들고 가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저 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전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소셜미디어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서 미친놈들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전해지니까 외부 세계에. 그래서 저 프레시전 그러니까 정밀하게 공격을 가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정밀 포격하는 포탄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가면서 그 꼬리에서 뭔가 좀 돌죠. 저게 자세 잡아주려고. 네, 그래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기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찍 미끄러져요. 길게. 네, 길게 미끄러집니다. 네, 미끄러져서 이제 저 오른쪽에는 빨간 게 이제 타겟인데 저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길게 미끄러지죠. 포물선이 아니라. 예. 예. 그걸 입력된 좌표로 이제 찾아서 목표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떨어지냐?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거의 수직이잖아요, 여기는. 자동차를 노리고 저기 50km, 100km 바깥에 와서 자동차를 맞추는 거예요. 포탄이 150 미사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도 포탄이죠. 유도 포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지. 이제 뭘 유도를 하려면 그 안에서 전자 장비가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 안에 특히 뭐 관성항법 장치, GPS 수신기, 그 다음에 목표물을 찾는 어떤 능력, 뭐 이런 전자 장비가 돌아가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날개를 조금 조정을 했을 거예요. 아까 옆에 날개.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 다음번에 퀘스천이 이거죠. 뭐 그 정도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게 포탄이 빵 하고 발사될 때 이게 제가 이제 요게 요렇게 떨어지는 요거 자연악화 가속력이 G라 그러잖아요. 대문자 G. 지구 인력에 의한 가속도, 지구 인력만큼의 힘의 크기에 의한 가속도를 G라 그러는데 이게 포탄이 빵 날아가면 그 지구 인력을 벗어나려고 해서 날아가라서 이게 무려 15,000G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 15,000G를 견디는 그 칩이 있어? 15,000G를 어떤 저거가 견뎌? PCB 보드가? 거기까지 견딘다고 쳐봐. 근데 그럼 아무튼 간에 전자가 뭐 돌아가서 모터가 돌아가야 되고 그게 15,000G를 견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이 다 비싸지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거 다 좋아. 그러면은 모터가 돌아가고 전자가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그럼 배터리 포탄 하나 제조해 놓고 15년 두는데 15년 동안 방전 안 되는 배터리가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20년, 30년이 방전 안 되는 배터리가 어딨냐. 큰 미사일, 로켓 같으면은 워낙 비싼 물건이니까 그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그것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전지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탄이 요만하잖아. 무수히 많고. 그럼 그때마다 배터리 충전시켜서 할 거냐 이거지. 야전에서. 미사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 딱 어떤 그 틀 속에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쟤는 야전이잖아. 땅바닥에 굴려놨다가 채워갖고 쏴야 되잖아요. 뭐 1억짜리라도 야전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억 아니라 2억짜리라도 그걸로 뭐 어디 나가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포탄이죠.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군수물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발에 1억이지만. 그럼 이 방전이 안 되고 배터리가 동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다 복잡해요. 내부 구조가. 그걸 하려면. 근데 아주 심플한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런 구조예요. 아까 이제 그 포탄이 날아갈 때 이렇게 이제 옆구리로 날개가 뻗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날개가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 배터리가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냐? 빵 하는 그 15,000G 충격에 의해서 뿅 하고 충격을 느끼고 그때부터 배터리가 방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방전도 빠르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준비 시간도 필요 없어 별로. 빵 하는 순간 바로 퍽 하고 그냥 전기 막 쏟아내기 시작해서 전력을.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뭐 꼬리도 돌리고 이것도 펼치고 뭐 복잡한 위치 계산 그 알고리즘도 복잡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초정밀 유도가 가능해진다고요. 저러면 진짜 1m 1m 안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엑스칼리버가 10m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하거든요. 10m 서클? 이 1m 서클에 들어간다는 거지. 거기다가 그러면 저 전지 자체가 빵 할 때 그 15,000G를 견뎌요. 30,000G 이상의 충격에도 정상 작동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식으로 이 전지를 작동하는 거 예를 들면 보통은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빵 하는 그 순간에 의해서 그 신관이 타고 들어가는 조그만 화약 선이 쫙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열제에 불이
가열재가 빵 하고 폭발해요. 조그만 가열재가 포탄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열이 한 500도 이상 확 올라가면서 그 열에 의해서 열전지예요. 쟤도 열전지 일종의. 근데 열에 의해서 녹는데 그 열을 발생시키는 걸 충격에서부터 발생시키는 거예요, 쟤는. 저 안에서 그냥 다른 외부에 뭐가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없어. 그냥 저 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딱 모듈화돼 버려요. 바깥에 복잡해지질 않아. 그럼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포탄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